때마다 해줘야 하는 비료 작업이 힘드시다고요? 오레가, 슈퍼 오레가가 수고로움을 덜어드립니다. 간편하고 효과 좋은 완효성 비료 오레가, 슈퍼 오레가. 한 번에 시비로 지속적으로 뿌리에 영양분을 공급하여 경제적 부담과 노동력은 낮추고 생산성은 극대화하는 완효성 비료. 한 번에 시비로 농사가 완성되는 경제적인 비료. 오래간다 오레가. 남해화학 오레가, 슈퍼 오레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NBS 뉴스 24입니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농산어촌 유토피아 특별위원회를 본격 가동합니다. 특위를 통해 주거와 교육, 일자리가 결합한 경남 함양 서하초등학교의 아이토피아 사업과 같은 모델을 발굴한다는 계획입니다. 네, 범정부 차원에서 농촌 삶의 질을 개선하고 과밀화 같은 도시의 문제를 농촌에서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거라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김인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금으로부터 2년 전 경남 함양군 서하초등학교는 폐교 위기에 놓였습니다. 주민이 모두 도시로 빠져나간 농촌 마을이라 전교생이 14명밖에 남지 않은 겁니다. 이에 마을 주민과 지자체, 국토교통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등이 머리를 맞댔습니다. 전학생에게 매년 해외 어학연수와 장학금 혜택을 주고 학부모에게는 주택을 제공하고 일자리를 알선해 농촌 지역 공동체를 살리겠다는 구상이 나왔습니다. 아이와 유토피아를 합친 이른바 아이토피아 사업입니다. 주민들은 학생 모심위원회를 꾸려 학생을 적극 유치했고 공공에선 주거시설을, 지자체는 일자리를 제공하면서 주거, 교육, 일자리, 사회 간접자본 SOC가 모두 결합한 주거 플랫폼이 마련된 겁니다. 결과는 대성공. 학생 모심 전국 설명회에선 무려 140여 명이 입학 의사를 밝혔고 폐교 위기에 놓였던 학교는 전국에서 가장 유명한 농촌 학교로 거듭났습니다. 함양군 서하초등학교의 사례처럼 농산어촌을 유토피아로 만들 범정부 기구가 설치됩니다. 지난 6일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정부 서울청사에서 농산어촌 유토피아 특별위원회 1차 회의를 열고 특위 설치를 구체화했습니다. 그동안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선 농촌 삶의 질을 개선할 필요성과 함께 인구 집중에 따른 도시의 문제를 농촌 공간을 통해 해결하기 위해 관련 논의가 비공식 협의체로 진행돼 왔는데 이를 공식기구로 전환해 실질적인 실천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겁니다. 농산어촌 유토피아 특위의 위원장은 당연직인 김사열 국가균형발전위원장, 정현찬 농어업농어촌 특별위원장과 위촉직인 성경룡 전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이 공동으로 맡았습니다. 특위위원회는 당연직으로 농식품부 차관, 전국 농어촌 지역군수 협의회장 등 18명이 참여하고 위촉직에는 이성희 농협중앙회장, 송미령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단장, 박재영 광주전남연구원장 등 9명의 전문가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날 1차 회의에서 농산어촌 유토피아 추진 경과와 향후 방향에 대해 발표한 송미령 특위위원은 앞으로 농산어촌 마을 스테이 체계를 구축하고 농산어촌형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부처 간 도농상생 협력사업 추진과 함께 중앙과 지방의 지원 체계가 구축돼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특위는 앞으로 농산어촌 유토피아 실현을 위한 정책 의제를 발굴하고 실천 방안을 모색하는 동시에 우수 사례를 공유 확산할 계획입니다. 또 부처 간 협력 모델을 발굴해 시범 사업을 실시하고 단계적으로 다부처 연계 사업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보관입니다. 앞으로 특위를 통해 함양 아이토피아 사업과 같은 모델이 전국 농산어촌으로 확산되고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노력이 열매를 맺을 수 있을지 기대가 모아집니다. NBS 뉴스 김인경입니다. 농촌 지자체의 살림살이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자연재해와 가축 전염병 등의 피해가 집중되면서 재정 여건이 악화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도농 간 재정 격차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인 고양세를 하루빨리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손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농촌 지자체의 재정 여건이 크게 어려워지면서 고양세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일명 고양세라 불리는 고양사랑기부제는 자신의 고향이나 특정 지자체에 기부금을 내면 세액공제와 지역 농특산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비수도권의 재정을 확충해 도농 간 재정 격차를 줄이는 방안으로 꼽힙니다. 지난해 서울특별시의 재정 자립도가 81.4%로 나타난 반면 강원과 충북, 전북과 전남 등 농촌 지역 비중이 높은 지자체들은 20에서 30%에 머물렀습니다. 이 같은 격차는 앞으로 더 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도권 인구 집중 현상으로 지방 세수가 감소하는 가운데 이상 기후와 가축 전염병 피해까지 농촌에 집중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방비가 부족하면 중앙정부 재정에 기대는 정도가 커질 수밖에 없고 이는 결국 국민의 세금 부담을 높이게 됩니다. 실제 지난해 태풍으로 인해 대규모 수해가 발생했을 당시 국비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가 잇따르기도 했습니다. 이에 고양세를 조속히 운영할수록 전체 납세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고양세 법안은 지난해 9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지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막혀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제도의 실효성이 기대치를 밑돌 것이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기부의 규모가 크지 않을 경우 기대만큼의 재정 확충 효과는 없을 수 있다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고양세를 일부 지역에라도 시범적으로 도입해 그 효과를 평가하고 문제점을 개선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일단 시범 사업이라도 하자는 거거든요. 이게 전국으로 다 한꺼번에 실시하기가 좀 걱정스러운 부분이 많이 있으면 일단 시범 사업이라도 해보고 잘 되면 더 확대하는 거고 뭐 안 되면 보완할 수 있는지를 한번 검토하는 거고. 문재인 정부가 100대 국정과제로 삼았을 정도로 도입 필요성과 취지에 대한 공감대가 높았던 고양세. 제도 도입에 따른 효과가 하루라도 빨리 현실화될 수 있도록 정치권의 적극적인 정책 추진 노력이 요구됩니다. MBS 뉴스 손현진입니다. 올해 농식품 벤처 육성 지원 사업에 모두 126개 기업이 선정됐습니다. 특히 창업기업 가운데는 스마트 농업과 그린바이오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한 기업의 비중이 절반을 차지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김진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2021년 농식품 벤처 육성 지원 사업 대상 기업을 선정했습니다. 농식품 분야의 우수한 벤처 창업 기업을 발굴 육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이 사업에는 올해 지원 대상 공모 결과 638개 기업이 신청해 5.1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농식품부는 지난달 평가를 거쳐 창업기업과 예비창업자 등 모두 126개 기업을 신규 지원 대상으로 선정했습니다. 특히 새롭게 선정된 86개 창업기업을 살펴보면 스마트 농업과 그린바이오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한 기업 비중이 47.7%를 차지했습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식품 분야에서도 첨단 기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기술과 융합한 창업이 늘어나는 추세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밖에도 국산 농산물을 활용해 건강식품이나 음료 등을 만드는 식품가공 관련 기업이 31.4%, 천연식물 성장 촉진제를 개발하는 친환경 농자재 관련 기업이 5.8%의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이번에 선정된 기업은 사업화 자금과 교육 등 창업 관련 종합 서비스를 제공받게 됩니다. 창업기업은 평균 2,100만 원, 예비창업자는 평균 700만 원의 사업화 자금을 지원받고 전국 7개 권역에 위치한 농식품 벤처 창업센터를 통해 교육과 정보교류 기회 등 창업 사업화에 필요한 추가 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농식품부는 이번에 신규 선정된 기업 외에도 계속 지원 대상 기업 218개 등 모두 350개 기업을 올해 농식품 벤처 육성 지원 사업을 통해 지원합니다. 관련 예산으로는 66억 5천만 원이 책정됐습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첨단 기술을 기반으로 한 농식품 분야에 역량 있는 기업들이 육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MBS 뉴스 김진입니다. 정부가 지자체의 푸드플랜 지원에 본격적으로 나섭니다. 푸드플랜은 지역 내에서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 공급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시스템을 말하는데요. 정부는 푸드플랜 지원 대상 지자체를 선정하고 지자체가 시스템을 잘 구축할 수 있도록 5년 동안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남수지 기자입니다. 올해 푸드플랜 패키지 지원 대상 지자체가 선정됐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사업 지원 대상으로 강원 춘천시, 평창군, 충북 옥천군 등 10곳을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푸드플랜은 지자체에서 지역 주민들에겐 안전한 로컬 푸드를 제공하고 영세 농업인에겐 안정적인 생산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관리하는 시스템을 뜻합니다.
즉 패키지 지원 사업은 지자체의 푸드 플랜을 토대로 농가 교육, 안전성 검사비 등 푸드 플랜 실행에 필요한 시스템을 농식품부에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평창의 경우 농가 소득 보장, 건강한 군민, 먹거리로 하나 된 평창 만들기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평창군이 목표로 하고 있는 영세농, 고령농 조직화와 공공급식소 로컬푸드 조달을 위해 농식품부에서 영세농 교육과 조달 차량을 지원한다는 겁니다. 농식품부는 선정된 10개 지자체와 5년 동안 먹거리 계획 협약을 맺습니다. 선정된 지자체는 시설, 교육, 검사비 등 16개 분야에서 280억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선정 지역은 기반시설 보유 여부에 따라 농가 교육 등 푸드플랜 운영과 관련된 사업도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농식품부는 선발된 지자체를 대상으로 현장 자문도 제공해 조기에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유도할 예정입니다. 공공급식 지원 조달이라는 목표를 하기 위해서는 농산물, 물류 관련된 시설 같은 것도 필요하잖아요. 급식 지원 센터라든지 아니면 수송 차량이라든지 그런 것들도 지원하고 직매장 설치하는 것도 지원하고 코로나19와 이상기후 등으로 안정적인 먹거리 공급에 대한 지역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 중앙정부의 지원으로 중소농의 소득은 안정되고 지역 내에서는 로컬푸드 공급이 확대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MBS 뉴스 남수지입니다. 농협은 지난 2월 농축산물 유통혁신 평가위원회를 출범시키며 올해를 농축산물 유통혁신 대도약의 해로 삼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농협이 제1차 유통혁신 평가위원회를 개최해 지난해 수립한 유통혁신 과제 추진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김하은 기자입니다. 농협 경제지주는 7일 서울 중구 농협중앙회에서 제1차 유통혁신 평가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농협은 지난해 수립한 유통혁신 과제의 추진 상황과 성과를 점검하기 위해 지난 2월 유통혁신 평가위원회를 출범시킨 바 있는데 이날 첫 회의가 열린 겁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이성희 농협중앙회장은 참석자들에게 농업인과 국민 모두가 체감하는 유통 대변화를 완성시키기 위한 과감한 혁신을 주문했습니다. 농업인과 국민이 기대하는 유통혁신을 위해 파급 효과가 큰 과제를 최우선으로 하여 형식보다는 실질적인 개혁을 이루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우리도 혁신해야 합니다. 그 혁신은 시대의 흐름에 맞아야 합니다. 이번 평가위원회에선 먼저 2021년 농축산물 유통혁신 이행계획 발표와 1분기 추진 현황 보고가 이루어졌습니다. 농협은 스마트한 농축산물 생산 유통 환경 조성, 도매 사업 중심으로 산지와 소비지 농산물 유통체계 혁신, 도소매 사업을 오프라인 중심에서 온라인 중심으로 전환, 협동조합 정체성에 부합하는 농축산물 판매 확대 등 4대 추진 전략을 바탕으로 66개 과제를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구체적인 성과를 보면 무, 배추, 마늘, 양파 등 10대 작물의 생육 단계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했습니다. 농협은 지난달부터 관측 결과를 농협 임직원 대상으로 제공하기 시작했고 2022년 3월까지 수급 예측 정보 시스템 개발을 완료해 수급 안정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축산 분야에서도 한우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해 데이터를 기반으로 농가 대상 맞춤형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후 열린 토론회에선 농협이 수립한 유통혁신 과제 추진에 대한 평가위원들의 기대와 평가가 이어졌습니다. 위원들은 농민과 소비자 모두에게 득이 되는 유통 방식을 강구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이왕이면은 비용도 줄이면서 신선한 농산물이 공급될 수 있는 그리고 소량 납품하는 농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로컬푸드도 좀 이렇게 맞춰가야 되지 않느냐. 이왕이면은 좀 더 효율적으로, 이왕이면 좀 더 경제적으로. 한편 이날 위원회에선 지난해부터 추진한 조기 성과를 대상으로 함께하는 유통혁신상 시상도 이루어졌습니다. 이번 시상식에선 경북 김천 구성농협, 경남 창녕농협, 서울 송파농협, 경북 안동농협, 충남 대천농협, 전북 고창 흥덕농협, 충북 충주농협, 경남 합천축협 등 8개 농축협이 상패와 부상으로 영농지원 차량을 지원받았습니다. 다음은 간추린 뉴스입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강원지원은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친환경 인증 벼 재배 농가 특별조사를 실시합니다.
강원농관원은 오는 12일부터 5월 28일까지 도내 친환경 인증 벼 재배 농가 1,060곳, 농지 1,030헥타르를 대상으로 친환경 인증 기준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합니다. 조사 대상은 유기 무농약 종자 사용 여부와 친환경 종자 소독, 논경계지 제초제 사용 여부 등이며 특히 드론을 활용한 재배 포장 모니터링으로 제초제 사용 단속의 효율성을 높일 계획입니다. 조사 중 친환경 인증 기준 위반이 확인되면 인증 취소 등 행정 조치를 내릴 예정입니다. 농협 경제 지주가 1, 2인 가구 증가로 변화하는 소비 트렌드에 맞춰 농협 뜰 안에 990원 소포장 농산물을 출시했습니다. 지난 1일부터 수도권 하나로마트에서 판매를 시작했고 8일부터는 전국 하나로마트 매장에 확대 판매할 예정입니다. 이번에 출시한 상품은 사과와 감자, 양파 등 모두 27종입니다. 한편 농협 경제 지주는 이번에 출시한 990원 상품 27종을 시작으로 무와 당근, 대파 등을 순차적으로 990원에서 1,990원의 가격에 판매할 계획입니다. 충남도 농업기술원이 이달부터 농업용 소화천 43지점과 영농 형태별 지하수 20지점에 대해 수질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수질 측정은 매년 4월과 7월, 10월 3회에 걸쳐 실시됩니다. 충남도 농기원은 지난해에도 농업용 소화천 46지점과 지하수 20지점에 대해 수질 조사를 실시한 바 있으며 모두 기준 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한편 충남도 농기원은 1999년부터 농촌진흥청과 매년 소화천 지하수를 조사하고 OECD 등 국제기구 대응 및 수질 보전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제주시가 이달부터 오는 10월까지 축산업 허가 등록된 농가를 대상으로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제주시는 관내 661개 농가에 대해 축종별 단위 면적당 적정 사육기준, 소독 방역시설, 사육시설 등 허가 요건과 준수사항 이행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가축시설 위생관리, 사육시설의 가축 사육 금지 사항 등 축산업 허가 등록 관련 법령 위반 사항 전반에 대해서도 점검을 실시합니다. 제주시는 일제 점검 결과 축산업 허가 등록 농가의 불일치 정보는 즉시 현행화하고 위반 사항이 있을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시정명령 및 과태료 처분 등 행정 처분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농업에 관한 어려운 용어나 개념을 알기 쉽게 풀어드리는 풀어쓴 농업백과 시간입니다. 소규모 업체일수록 소비자에게 제품을 널리 알려 브랜드 파워를 키워나가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를 위해 농촌진흥청에선 유가공 목장과 소비자를 직접 연결하는 유가공 목장 알림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늘 풀어쓴 농업백과에선 유가공 목장 알림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유가공 목장은 직접 생산한 원유로 치즈나 발효유 등 유가공 제품을 만들어 판매하는 낙농가를 말합니다. 최근 국내 우유 소비량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자급률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인데요. 대신 수입산 유제품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 유가공 목장에서 제조하는 유가공품에 대한 소비자의 인지도 제고가 필요합니다. 최근에는 코로나19로 방문 체험과 제품 구매가 줄어들면서 국내 유가공 목장들이 더욱 어려운 상황에 놓였는데요. 이에 농촌진흥청은 올해 1월부터 국내 낙농 체험이 가능한 목장을 안내하고 목장에서 생산하는 유제품을 소비자에게 알리는 유가공 목장 알림이를 운영 중입니다. 이 유가공 목장 알림이에는 전국 36개 유가공 목장의 정보가 담겨 있는데요. 이 소통 창구를 통해 소비자는 원하는 제품을 구매하거나 체험 활동을 신청할 수도 있고요. 사회관계망 서비스를 통해서 생산자와 묻고 답하기도 가능합니다. 농촌진흥청은 4월 9일까지 유가공 목장 알림이 참여 농가를 모집 중인데요. 모집 대상은 낙농 목장을 운영하면서 유가공품을 직접 만들어 판매하거나 낙농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농가로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곳이면 어느 곳이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올해는 추가 등록을 통해 유가공 목장 알림이 참여 농가를 50개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인데요. 신청이 완료되면 국립축산과학원은 신청 농가를 방문해 생산 제품과 가공시설, 체험활동 등의 자료를 수집한 후 누리집에 등록하게 됩니다. 생산자와 소비자를 직접 연결하면 생산자는 수익을 얻고 소비자는 우수한 상품을 구매할 수 있게 되는데요. 앞으로 유가공 목장 알림이를 통해 특색 있고 질 좋은 국내 유제품 소비가 촉진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지금까지 풀어쓴 농업백과였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NBS 뉴스 24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